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번보다는 알려진 작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번에 오신 분 아마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비해서 저번에 저는 사실은 좀 걱정했습니다. 숫자가 아마 어려운 작품이라서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라서 많이들 안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안 오시는 거에 대해서 청중이 적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작품이 그래도 알려진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저번보다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시 익숙한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갑습니다. 많이 일단 두 번이나 걸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에 이어서 이제 괴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만약에 질문을 하실 시간을 놓쳤거나 혹은 질문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알려진 작품 중에 파우스트를 하겠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워낙 많이 알려졌고, 많이 알려졌다고 많이 읽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읽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러나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읽기가 어려운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고, 독일어로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옛날 단어들, 그리고 또 이제 운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고, 또 새로 만든 단어도 있고, 작가니까 이제 괴테가 자기 작가로서 이렇게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보면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말로 한국어로 옮기게 되는 게 더 어렵겠죠. 뜻을 통하게만 이렇게 하려고 보면 그 맛이 원래 안 살아나고, 그 맛을 살리려고 이렇게 원문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읽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려워서도 어렵지만 번역이 좀 힘들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번역하는 저는 번역을 많이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핑거는 있지만 어쨌든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논문은 아무도 읽지 않고 보통 안 읽죠. 논문은 영어로 아주 좋은 말, 정확한 말 같습니다. 페이퍼 그냥 버리는 페이퍼죠. 그래서 독일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책을 쓰는 게 차라리 더 낫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번역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동료나 아니면 선배, 후배 중에서 번역 많이 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차라리 나 이거 번역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요즘 와서는 좀 후회가 됩니다. 그거라도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생각도 하고, 논문은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걸 책으로 조금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 못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파우스트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다시 읽지는 처음부터 읽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도 쓰는 자료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료로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파우스트를 괴테를 생각할 때, 괴테면 어떻게 이게 이 의미를 뭐를 얘기했을까 이런 얘기 이제 생각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쌓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하나만 얘기해서 주제로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천한다. 우리 삶은 어차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우스트가 읽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읽어내면 됩니다. 그냥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 번역을 한다면 번역하는 작품을 보되, 만약 번역하는 작품이 잘 안 되면 이해가 어렵다면 그럼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번역이 틀렸다기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못한 거죠. 아니면 밑에 줄을 달아서 설명을 해주면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문학의 작품이 우리하고 많이 문화가 다를 뿐 아니라 또 시대도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파우스트 같으면 독일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대 독일 독자들은 못 읽어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비유할까요? 국문학 저는 잘 뭐 최근에는 잘 안 봐서 모르지만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뭐 별주부전 뭐 이런 게 있죠. 아니면 춘향전 할 때 그 대본을 그냥 그대로 하면 뭐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 독자들도 읽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또 읽더라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되게 파우스트에 관련된 책은 이제 독일에서 나왔을 때는 한 권이 나온다면 그 파우스트 이제 그 뭔가 하면 텍스트죠. 그렇다면 그 한 권에 준하는 해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이 한 권으로 만들면 두꺼워지죠. 반은 텍스트고 반은 해설이고 그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설명 붙일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도 쉽진 않고 그래서 최근에 파우스트는 이제 독일에서는 필독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필독서, 인문계 뭐 이렇죠. 어쨌든 필독서였는데 과거에 근데 어느덧 고등학생들이 읽어서 이해도 못하는 책이기 때문에 점점 빠지게 된 그래서 저도 뭐 독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뉴스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뭐 신문사 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가 하면 바이에른 주에서 바이에른 하면 이제 독일에서 저 남동 쪽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도로 말하면 한국 지도로 얘기하면 이제 경상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특성도 비슷해요. 뭐 비슷하다는 건 이제 약간 갖다 붙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경상도 쪽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바로 바이에른인데 바이에른 자기들이 잘 산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또 잘 살고요. 이제 바이에른 이제 BMW가 알려진 BMW죠. BMW가 거기서 나오니까 자동차를 많이 팔고 산업화가 많이 됐어요. 원래는 농촌 지역인데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는 원래가 전통적인 도시인데 지역인데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이죠. 독일이 보수적이지만 거기도 더욱더 보수적이에요. 자신만의 문화를 아주 강력하게 자랑하는 그런 지역인데 종교도 또 독특하고 거기들만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카톨릭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학생들한테 자신들이 자랑으로 생각하는 파우스트가 뺀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필독서는 물론 읽을 수는 있지만 필독서는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몰랐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찾았냐 그러니까 뭐 알려주길래 찾아봤죠. 그러니까 빠지는 게 사실인데 그 반대해서 아마 새로 등재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빠지고 몇 주만 남아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 도에 해당하죠. 몇 주만 남아 있고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파우스트를 이제 안 읽는 거죠.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독일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결국은 뭐 여기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만약에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많이 읽어보시면 번역은 사실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번역을 해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번역밖에 없죠. 그래서 번역을 한번 보시고 또 만약에 의문이 그때 생긴다면 또 얘기를 하십시오. 질문을. 그래서 그렇다면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소재로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갑자기 또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 출판사랑 파우스트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 벌써 몇 년이 들어서 저도 세월이 가면서 잊어버리고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보자 뭐 남 조금 더 멋있게 이제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못 하고 있다가 결국 뭐 지금 아직까지 밀어놓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식인데 이 작품의 번역이 해석이 붙어야 할 정도로 번역이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자들은 좋습니다. 학자들은 뭐 하죠? 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노는 것보다 그 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이제 뭐 해석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한테는 좋은 소재거리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 뭐 이런 걸 붙이고 자료를 붙이고 하는데 간단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외 사람들은 지루한 책이 될 수 있지만 괴테의 인생하고 비교해 보면 또 우리가 뭐 시작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루한 책도 아니다. 괴테는 원래 이 작품을 젊었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773년부터 기록에 의하면 이제 시작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5년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되게 마쳤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억을 위해서 49년도에 1700입니다. 괴테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73년이면 24살이죠, 만으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한 2년, 3년에 걸쳐서 1775년에 하나를 완성했어요. 그게 이제 파우스트인데 이 사람은 왜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죠?
파우스트 1부가 나올 때는 1808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부가 완성이 된 것은 고전에 완성, 1806년에 완성이 됐지만 출판된 것은 1808년이라면 몇 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5년 나오고 8년이면 30년 이상이죠. 쓰기 시작한 거로 보면 30년 뭐 중반이나 훨씬 더 넘어서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일부를 한 겁니다. 일부. 물론 그것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뭐 교태가 그러면 완전히 능력이 없거나 바보도 아닌 이상. 그렇지만 다른 일을 했지만 그 소재를 계속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다 이거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저도 뭐 포함해서 30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글도 좋고, 아니면 뭔가 어떤 사업도 좋고,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추진해온, 아니면 같이 다른 일과 같이 병행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괴테의 경우도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얼마나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그 괴테의 머릿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그러니까 이 전공으로 말하면 30년 정도 했나요?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30년 아니죠. 그러면 박사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30년도 아닌데 제가 와서 조금 그래도 아는 척 하는 건 사실 모르는 건데 아는 척 하는 거죠. 근데 파우스트는 괴테가 30년 동안 이상 했다. 일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파우스트가 괴테가 있을 때부터 벌써 소재가 이미 독일에 아주 알려진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소재는 원래 중세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그러니까 실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름은 파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은 게오르크 이렇게 했는데 게오르크 파우스트인데 그란 사람이 언제 살았는가 하면 15세기에 살았습니다. 1480년에 태어나서 독일의 남서쪽에 있는 지금 아까 이 바이에른 반대쪽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쪽이죠. 거기에 있는 그 크니틀링엔이라는 그런 뭔가 요즘은 이제 뷰어텐베르크 주라고 합니다. 거기서 크니틀링이라는 어쨌든 그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까 발음이 잘못됐나요? 크니틀링엔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죽기는 꼭 근방에 프라이버그였습니다. 프라이버그였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1540년에 죽었습니다. 60 정도 살았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프라이버그는 혹시 가보시면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독일에서 생태 도시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자랑하는 도시죠. 물길 내 가지고 이렇게 흙님이라고 슈바스발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길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저 생태적인 도시도 좀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사는 도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따가지고 우리 일산에 보면 일산 가는 쪽에 보면 일산이 아니죠. 그 어딘가에 무슨 은평 뉴타운에 가보면 물길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그 이제 물길이라는 게 딴 게 고랑처럼 이렇게 도로 주택에 가해 그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프라이브는 그거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경영 용어로서는 사실 마케팅이죠. 그래서 많이 알려진 도시인데 거기가 은퇴자들이 도시입니다. 아주 살기가 좋은 평화로운 도시고 학생들 이 대학이 있어서 젊은과 은퇴자들이 같이 섞여 있는 아주 모범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자연과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혹은 자연과학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자연과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자연과학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면서 자연과학을 해야 되고 뭐만 해야 되고 사실 뭐만 한다는 건 사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자연과학 15세기, 16세기 이때만 하더라도 자연과학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왜 교회에서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왜냐? 교회는 자기 권위가 있죠. 우리의 말을 우리만 들어야 되고 신의 말을 우리가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만 진리인데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자연과학을 연구한다는 사람한테는 그게 항상 교회에서 비난할 어쨌든 그런 항상 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의심스럽게 보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그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연과학이라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소설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 있죠. 그 연금술에 뭔가 하면 되게 화학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연금술에 뭔가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별자리 보는 거 이거 뭡니까?
점성술이죠. 이제 천문학이 한 점성술 그 당시에. 그다음에 뭐 수학도 하고 의학도 조금 했고 뭐 다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아마 교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뭐나 악마랑 결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어요. 악마랑 결탁해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는 것은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좋아했다고 있고 아니면 싫어했다고도 하고 어쨌든 궁금해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에피소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1980년이죠. 1980년대에 1986년인가요? 그렇죠. 그때 죽고 나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 어떤 사람 안드레아스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엮었어요. 뭐 이야기를 뭐 엮어가지고 출판사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 출판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히스토리아 폰 덕터 요한 이름이 바뀌어서 요한 파우스트에 대해서 파우스트 박사의 히스토리아 연대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슈피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거기가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소재고 야 신기하다. 뭐 원래 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판본이 그 내용이 괴테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괴테는 물론 300년 이상 그 이후에 1500년이니까 200년 뭐 더 됐나요? 어쨌든 그렇지만 200년쯤 됐는지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 괴테는 그 책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죠. 괴테는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나온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1599년에도 나왔고 1625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25년부터 나올 때는 이제 소재가 새로운 게 들어가고 그레천이라는 소재가 들어갑니다. 우리 그레천은 이제 그 파우스트의 그러니까 애인 역할을 하는 그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고 어쨌든 그런 소재가 이미 충분히 많이 퍼져 있었죠. 그리고 또 외국어로까지 나갔는데 외국어로 하면은 이제 그 슈피스 출판사에서 나온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이 영어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영어로 돼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크리스토프 말로라고 있습니다. 약간 학술적으로 나가니까 좀 빨리 줄여야 되겠네요. 말로에 보면 영문학에서 보통 하는 말로의 포스터스 박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을 썼죠. 그러니까 크리스토프 말로가 그러니까 Tragical History of Dr. Faustus.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의 포스투스 박사죠. 뭐 영어식으로 하면 비극적인 그 뭔가 하면 이야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공연으로 했습니다. 그 공연이 다시 또 독일에 와서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유럽 쪽으로 다 퍼져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괴테의 레싱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있는데 괴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직접 선배는 아니고 나이로 보면 레싱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랑 이어가려고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레싱은 독일에서 문학 가운데서도 계몽주의, 계몽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계몽.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싱이 말한 계몽이라는 것은 이제 시민에 대한 계몽입니다. 시민에 대한 뭐 칸트가 얘기했던 계몽이랑 비슷한 얘기죠. 시민이 귀족보다 권력자보다 더욱더 뭔가 하면 똑똑해야 된다 이거죠. 혹은 똑똑할 수 있다. 그리고 똑똑한 방법은 똑똑하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문학을 통해서 한다. 대표적으로는 연극을 통해서 시민에게 교육을 하면 시민들은 권력자, 귀족보다 훨씬 똑똑해지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도덕도 더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도덕이 약하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레싱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항상 강조했죠. 연극 작가이기도 했고 평론도 했고 그런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연극은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극이라는 말은 혹시 구미에서는 연극을 혹시 많이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서울에도 연극을 보려고 그러면 대학로 가서 보거나 아니면 큰 연극장에 보려면 뭐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립극장에 가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연극하나요? 연극은 거의 안 합니다. 공연만 하죠. 대학로죠. 근데 그게 소무대를 이렇게 하는데 독일에서는 연극은 영화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도 조금 처지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영화가 완전히 더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연극을 교육적인 중요한 수단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으면 연극은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극 배우들한테 월급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누구냐? 그럼 그게 월급은 많은 경우 티켓 수입이 아니라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지자체에서 주는 겁니다. 왜냐? 그건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장에 오는 것을 교육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뭘 가르쳐 주는 교육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저절로 교육이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레싱이라는 작가가 주장을 한 이후에 독일이 그렇게 된 거죠. 그 서서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가가 지식인이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한 얘기가 사회를 바꾸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뭔가 하면 독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많이 있는데 그 시간상 괴테 얘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레싱이 그 얘기할 때는 레싱도 파우스트 얘기를 했어요. 몇 작품 몇 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때 레싱부터는 바로 어디에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은 악마랑 결탁한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찾는 어떤 사람이다. 구도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죠. 그러니까 약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소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소재가 이미 괴테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괴테가 쓸 때부터.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괴테의 작품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기한 민담에서 파우스트 민담에서 혹은 전설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혹은 교회에서 금지했던 뭐 악마와 결탁 이거는 이미 괴테가 아니라고 느낀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앞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괴테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해서 모든 걸 다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과장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괴테는 그것을 이용해서 넓혀서 자기 식대로 했습니다. 물론 괴테가 만든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주장이고. 어쨌든 뭐든지 어떤 유튜브 요즘 뭐 저는 유튜브 잘 안 보는데 혹시나 찾아보면 뭐 괴테 파우스트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분들 주장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뭐 다 가능합니다. 뭐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괴테가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과장된 주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는 사실은 파우스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 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파우스트가 초고 파우스트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초고 파우스트는 1775년에 했지만 이게 이제 초고 파우스트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게 원래 이제 쓰다가 이 정도 그 원고를 가지고 1775년에 완성한 원고를 가지고 바이마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보면 바이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향을 떠나서 바이마라는 터전으로 올 때도 원고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원고를 뭐 했겠습니까? 읽어줬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궁정에 가서 읽어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뭐 스스로 낭독을 해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운을 맞춰서 읽어주면 좋아합니다. 운이 맞아야 되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걸 읽어줬다는 기록이 있는데 나중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거짓말 아닐까 괴테가 얘기한 게 그랬는데 1887년에 그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발견이 돼가지고 뭐 사본이란 것은 누가 이제 필사를 한 거죠. 그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린 초고 파우스트 이런 말을 씁니다. 독일 말로 우어 파우스트 해서 초고 파우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 이 작품을 가지고 처음에 도자기 같으면 그 뭐 초보 거죠. 그게 초고 파우스트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단편 파우스트라고 번역된 적은 단편이 아니고 사실은 번역은 이렇게 보통 해서 저도 따라했지만 미완성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파우스트 미완성본이 있는데 1790년에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75년부터 계속 지금 그걸 한 거죠.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오고 난 이후도 완성이 됐 직후에 어느 정도 직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88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이탈리아 여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탈리아 여행 가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탈리아 여행 가서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거는 너무 과장된 얘기입니다. 괴테는 원래 괴테였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여행 가서 이탈리아를 보니까 갑자기 내가 뭐 해안이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고 독일에서는 그리고 또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우리 제 선배님도 계시고 뭐 주변에도 있고 전부 다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논문도 그렇게 쓰고 근데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괴테가 이탈리아 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자료에서 그게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사실 다시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예술을 뭐 어떤 게 아니고 시간이 그냥 있었던 거죠. 거기에 가서 조금 시간을 해서 예술로 다시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게 휴가죠.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뭐 혹시 기회 되면 이탈리아 여행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혹시나 어쨌든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뭐 어쨌든 그 한국에서는 조금 그런 점이 조금 안 알려져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갔다 오고 나서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어쨌든 좀 완성이 된 게 미완성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파우스트 제1부는 1808년에 나온 게 얘기했죠. 1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우스트 1부가 있고 2부가 있느냐? 그게 다 합쳐서 파우스트냐? 그게 아닙니다. 1부까지가 이제 이 파우스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우스트가 이거고 알려진 파우스트.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죽기 직전에 만들어진 거죠. 1831년 죽은 해까지도 이렇게 약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독립된 작품으로 봐도 사실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파우스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1부의 속편 2부냐 그건 아니고 주인공은 같습니다.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도 같고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물론 전체 를 합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파우스트죠. 파우스트 1부와 파우스트 2부 이렇게 합쳐서 파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오늘 시간에는 다 1부만 얘기하겠습니다. 1부 내용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2부는 너무나 복잡하고 뭐 복잡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일일이 보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게 재밌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나마 2부에 비해서 1부는 연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설처럼 재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연극처럼 연극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 무대에서 파우스트를 연극 무대 연극이니까 이 작품 연극입니다. 그럼 연극 무대에 올릴 때는 1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2부에는 이제 독일에서 기획한 경우는 있죠. 2부에서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는 돈을 많이 대야 되고 그건 이벤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벗어나서 어느 나라도 할 수 없고 또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1부를 얘기하겠습니다. 2부는 1부와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는 뭘 얘기는 하는가 하면 파우스트 1부라고 1부라는 말을 표현을 붙인 이유는 그냥 괴테가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first part 이렇게 영어로 하면 독일은 erster Tei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붙였으니까 1부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부는 나중에 이제 second part에서 zweite Teil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부, 2부 하는데 한 권의 1부, 2부가 아니고 독립된 작품이라는 뭐 거의 독립해서 사실은 완성이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두 작품이 있는데 다 파우스트입니다. 여기에 여기 했는가요? 좀 했는데 왜 안 움직이네? 네. 여기 파우스트 1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1부에 보면 파우스트 1부에는 등장인물이 나와 있는데 등장인물은 이제 파우스트가 주인공이죠. 뭐 당연한 얘기고. 원래 실존 인물인데 파우스트가 어떤 인물로 했느냐? 괴테가 만든 조금 더 확장시킨 인물이죠. 그다음에 메피스토가 이제 대응하는 인물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이제 줄여서 메피스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메피스토는 악마입니다. 악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죠. 파우스트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더 매력적인 혹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메피스토가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악마 사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뭐 상관은 겉으로는 있죠.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메피스토 같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협력을 얻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중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파우스트 소재 얘기할 때 그래서 1586년인가 7년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때 그 책에서 나왔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악마하고는 교회 안에 어디야 누구하고 만나려고 하면 안 되죠. 혹은 악마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귀신을 만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지금 뭐 예를 들어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죠. 그럼 만나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만나기 싫어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사탄이라 하면 더욱더 사탄이 이제 뭐 악마의 괴수니까 더욱더 그런데 메피스토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새로운 어떤 파우스트에 대응되는 인물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봐도 되죠. 뭐 그런 건데 어떻게 보느냐 어쩌면 파우스트하고 같은 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레티언이 있는데 그레티언은 파우스트의 그 애인이죠. 젊은 시절의 애인, 그러니까 젊은 여성입니다. 그레티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왜 있는가 하면 2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2부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거 원래 파우스트 섬의 소재를 가지고 파우스트 얘기를 했을 때 헬레나가 나중에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파우스트 소재에 나왔을 때 뭔가 하면 헬레나가 그때는 그레텐은 사실은 처음에 뭔가 프랑크푸르트 뭔가 슈피스 출판사에서 나올 때 그 얘기가 없었고 헬레나가 있었습니다. 헬레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무와 선녀꾼처럼 아니 선녀와 나무꾼인가요? 제가 말을 잘못 그러니까 같은 건가요? 선녀와 나무꾼처럼 선녀 같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헬레나는 뭔가 파우스트와 만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과 함께 파우스트가 죽으니까 사라져버리는 뭐 그런 존재죠. 그래서 헬레나인데 이게는 괴테가 말하는 헬레나는 2부에 나옵니다. 1부에는 안 나오고 2부에 이제 나오는 파우스트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고대 그리스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실제로 이제 마치 나온 것처럼 해서 결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2부 얘기로 넘어가고 오이포리온은 거기에서 두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오이포리온 아들이죠. 오이포리 하면 이제 뭐 독일 말은 오이포리 뭔가 그리스 말은 오이포리 하면 그겁니다. 즐거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나온 오이포리온인데 그다음에 이제 바그너가 있습니다. 바그너는 1부, 2부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1부, 2부 다 나오는데 이제 1부에서는 파우스트의 조교로 있다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파우스트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대학자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되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나 어쨌든 그래도 다른 존재에 비해서는 조금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언급해 봤습니다. 1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세 사람입니다. 파우스트, 그다음에 메피스토, 그다음에 이제 그레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정도로 제일 중요하면 누구냐? 파우스트겠지 물론. 그 외에는 중요한 정도가 사실 두 사람 똑같습니다. 메피스토와 그레첸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그런가요? 제가 시간을 자꾸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지금 들어야 되는데 네네. 올류 문화서에서 나오는 파우스트를 읽고 있는 중에 거기는 1부와 2부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장희창 씨가 이제 번역을 하신 거더라고요. 예, 장희창 선배님. 저는 그걸 읽을 때 이제 메피스토가 그냥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존재라는 사람인데 사단의 역할을 하고 파우스트는 이제 그걸 어떤 다른 시점에서 이제 같이 그리고 그레테헤는 파우스트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난 자식이 오이프리온이고 바그너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이프리온이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즐거움이라는 대상의 아들이라는 건가요? 예. 헬레나의 아들. 지금 금방 두 사람의 아들이니까 파우스트와 헬레나의 헬레나. 예, 그렇죠. 예. 아니요. 파고는 저는 아들이 아니고 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막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이제 그 나중에 질문 또 해주세요. 지금 중간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 얘기하기는 뭐 하니까 일단 좋습니다. 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부에 나와 있습니다. 파우스트 2부. 다시 얘기하면 이 한 권의 2부가 아니고 다른 책으로 말하면 다른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독립적으로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를 두고 책으로 보면 근데 2부는 극 형식이 조금 오막극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막극 여기에 어디를 누르면 여기 되죠. 오막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막극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연극처럼 전통적인 연극처럼 되어 있는 거죠. 1막부터 5막. 만약에 파우스트 전체를 일부가 오막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분은 없겠죠. 근데 그건 잘못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죠. 장면 중심. 이렇게 된다는 말은 막 부분이 전통적으로 이제 연극에서 막이라는 것은 3막 아니면 5막이 고전적인 연극의 형식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또 너무 많은 또 설명이 되니까 어쨌든 5막극입니다. 그러니까 막이란 것은 알죠. 올라갔다가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죠. 요즘은 여러 기술로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어쨌든 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통적이라면 일부는 장면, 막 중에 이제 그 밑에 장면이 있는 거죠. 어떤 1막 몇 장, 이렇게 장면이 있는데, 장면이라는 건 그 장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쨌든 막의 구분이 없이 장면으로 여러 장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부인데, 요거는
이제 뭐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흔하진 않았지만 뭐 약간 파격적으로 한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인공의 헬레나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헬레나는 갑자기 1부에는 안 나오고 2부에만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부인이죠. 결혼한 상대 배우자입니다. 그다음에 1부에서는 파우스트는 누구랑 그 상대가 되는가 하면 그레텐입니다. 그레텐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만. 그래서 뭐 어쨌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이포리오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2부 헬레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나온 아들입니다. 바그너는 뭔가 하면 다시 얘기하면 파우스트의 조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게 또 중요한 존재긴 한데 조교입니다. 2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데 빨라서 얘기를 그런 모양입니다. 그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보면 1부와 2부는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1부에는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가 조금 사생활 하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세계가 많이 등장하고 2부는 사회적인 차원에 혹은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공공 영역에서의 얘기가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고 왜냐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가 하면 사실 또 구조를 보면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되게 뭐 소위 말하면 저기 강사라고 나오는 분들 있죠. 명강사라고 나오는 분들은 되게 뭐 하나를 집어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 그리고 다른 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해가 쉽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저도 사실은 오늘 얘기를 질문을 들어보니 그런데 뭔가 하면 뭐랄까요 저녁이니까 좀 피곤하죠. 아마 여러분들 피곤하고 할 테니까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면 조금 안 되니까 아마 뭐 단순화시키면 아마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1부는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2부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부에서 가장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기입니다. 내기의 모티프라는 게 있는데 내기라는 것은 뭡니까? 내기라는 것은 뭐가 내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도박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말하면 약간 통할 수도 있죠. 도박도.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뭐 도박인데 이제 뭔가 하면 갬블링 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돈을 걸고 하는 건 아니고 인생을 걸고 하는 내기입니다. 인생을 걸고 하는 내기. 그러면 어떤 내기냐? 신하고 그런데 이제 파우스트와 그다음에 메피스토하고 내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위 차원으로 보면 처음에는 하느님이죠. 하느님과 메피스토하고 거는 내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기라는 것은 이때 내기는 처음에 신과 메피스토가 하는 내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뭔가 하면 그것은 이제 성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성서에 뭐가 나옵니까? 성서에 혹시 욥기를 보셨나요? 욥기 혹시 아시죠? 그거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성서를 이제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까. 성서에 보면 욥이란 인물을 두고 하느님하고 또 뭡니까? 사탄하고 이렇게 일종의 내기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뭔가 하면 하느님이 사탄이 얘기했죠. 욥이 왜 당신을 섬기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은 당신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다 교회나 절에 갈 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반은 안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 아예 안 가겠죠. 뭐. 사실 그게 원래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은 교회에 쓰는 용어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시험해보자. 그래서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그 당시에 뭐 그 근방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뭐 뛰어나게 뭐 뛰어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알려준 사람인데 또 부자고 뭐 어쨌든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 양떼들 다 죽고 뭐 재산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 집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병이 걸려가지고 욕창 같은 게 뭐 심한 아토피와 진물이 흐르는 뭐 그렇게 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부인이 보니까 한심하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을 욕하고 뭐 죽어라 이렇게 부인한테 욕 얻어먹고 그런데 살았어요. 대단한 생명력.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욥인데 그런데 그리고 신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뭔가 하면 사단이 말이 아닌 거죠. 틀린 거죠. 그래서 다시 축복을 받아서 뭐 2배로 부자가 되고 자녀도 2배가 늘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에는 다 이해하는데 하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2배로 늘었다고 더 좋아진 겁니까? 어쨌든 그런 욥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구도는. 근데 그걸 거기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여기 파우스트가, 괴테가 적용한 거죠. 신하고 메피스토가 뭘 두고? 파우스트를 두고 내기를 한 겁니다. 파우스트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신은 이 사람은 괜찮은 인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심이 있는 사람, 이제 뭐 종교적으로 신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괜찮게 사는 사람이고 역시 나의 종이다. 이 말은 뭐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정도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볼 때는 메피스토는 악마 뭐 같은 그런 존재죠. 근데 어쨌든 악마는 아니지만 뭐 메피스토가 볼 때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내가 유혹만 해주면 저 사람은 나한테 넘어오는데 그렇게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존재가 그걸 파우스트를 보고 파우스트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내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천상의 서곡이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전체적인 틀이 왜 갑자기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에게 접근했느냐 이겁니다. 그 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주제라고 하는데 뭐 제가 주제라 했나요? 사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주제는 없죠. 주제는 없는데 오늘 많이 인용되는 주제가 이겁니다. 뭔가 하면 이겁니다. 파란 글씨는. 여기에 보면 착한 인간은 어두운 충동, 이거는 번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뭐 번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번역을 그냥 찾아서 그냥 썼습니다. 어두운 충동에 휩쓸릴지라도 올바른 길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자기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말이죠. 착한, 구텐멘슈, 착한 인간이란 말, 선한 인간은, 여기 착하다는 것은 뭐 시대마다 좀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선한 인간은 이겁니다. 어두운 충동이 있습니다. 어떤 독일말 드랑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충동이 있지만 알고 보면 나중에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이게 신이 주장한 겁니다. 신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겁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너는 너 유혹이 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피스토가 유혹을 하면 그냥 메피스토가 따라가서 하는 대로 가서 자기 길도 잊어버리고 뭐 딴짓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이게 주제입니다. 적어도 소주제 중에 하나죠. 이것도 뭐 아주 알려진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괴테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파우스트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행을 얘기합니다. 324, 331. 그러니까 이거는 행인데 뭐 찾아보시면 우리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파우스트한테 접근한 메피스토가 하고 파우스트가 하는 내기죠. 그렇죠? 내기.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파우스트가 한테 메피스토가 어디에 접근하는가 하면 파우스트가 이제 자기 서재에서 밤 장면에서 서재에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에서 뭐 글로 말하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 가운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한탄 장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밤 장면 돼 있네요. 밤 이 장면 여기에 밤 장면 돼 있죠. 여기 나오는 장면인데 뭐라고 한탄하는가 하면 즉 독백을 하는데 파우스트가 이제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게다가 신학까지도 열성을 다해서 속속들이 연구했다. 이것도 그냥 번역하는 거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가련한 바보인 나는 이제 이 꼴이구나. 자기는 바보다 이거죠. 그렇다고 예전보다 더 똑똑해진 것도 없다. 유명한 이제 그 구절이죠. 이것도.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 학자입니다. 철학을 했고 철학과 같나요? 그게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은 요즘에 말하는 인문학 전체를 얘기합니다. 법학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이것은 사회과학 얘기했습니다. 의학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의학과 자연과학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한 거죠. 대학에서 공부하는 다 한 겁니다. 물론 사학부라 그래서 중세에서는 신학도 있습니다. 신학이 학문 중에 가장 높은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주의 진리를 알려주고 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신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기 때문에 가장 높다고 진리 중에 진리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을 다 연구했는데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내가
똑똑해진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은 나를 똑똑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나는 깨달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건 있지만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그럼 그 깨달음 어디에 가느냐? 종교 같으면 이제 구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죠. 뭐 여러 가지 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나 종교를 가는 건 아니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즉 학문을 통해서, 이 학문이란 것은 직업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한 학문이죠. 그럴 때에서 그 진리를 스스로 찾아서 깨달기를 바랬는데 그게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직업이 학자 이런 거 아니고 뭐 저같이 예컨대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뭐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그냥 직업상으로, 만약에 다른 분들은 내 직업상으로 나는 이 일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못하는다. 그럼 난 도대체 이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뜻이, 내가 태어난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은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아니면 뭐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바쁘니까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얘기가 파우스트의 질문입니다. 이때 왔을 때, 이럴 때 이제 접근해가지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럴 때 접근할 때 되게 이제 주의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접근하면.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는가 하면 당신의 뜻, 즉 깨달음을 있게 해줄 것이다, 이거죠. 우리 지금 뭔가 하면 그 논리로 얘기를 하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적어도 제 논리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가 깨닫게 해주겠는데,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뭐 해주냐,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처음에는 나는 내가 이때까지 정말 나이가 들 때까지 연구를 해도 못 깨달았는데, 너 같은 귀신 정도는 내가 훨씬 귀신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깨달음도 더 있다. 더 똑똑하니까 너한테 내가 기댈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이제 살살거리면서 다시 또, 그렇지만 우리 그렇지 않지 않느냐.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해드릴 테니까 조금 나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만족을 못 느낄 거야. 아마 그래도 못 깨닫는다, 이거죠. 이때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랬다. 그렇지만은 하도 너가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서비스 할 때까지 그런 얘기 좀 있죠.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 만족할 때 꼭 5점을 주십시오. 뭐 5점 알죠? 매우 만족 있고 뭐 공기업에서도 있고 뭐 그런 회사에서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메피스토가.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좋다. 나는 한 번도 만족을 앞으로 못할 것 같지만 너가 그렇게 하니까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내기의 조건은 이겁니다. 파우스트는 어떨 때 만족을 하느냐. 나는 인생에서 어떤 순간 내가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지금 우리 강연에서 논리로 얘기하면 깨달음 얻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만족할 것이다, 이거죠. 에서는 나는 뭐 하는가 하면 만족한다, 이런 말을 하겠죠. 아무리 그렇다면 만족한다 하겠죠. 그 순간이 없을 건데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인생의 뜻을 다 깨달았고 했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었으니까 죽는 사람은, 뜻을 이루었는데 왜 죽느냐? 뜻을 이루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뜻을 다 이뤘다면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별로 사실은 살지 않아도 그만이죠. 뭐 그런 얘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인생이죠. 근데 이제 뜻을 이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그럴 때는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뭐 간단한 논리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주 좋은 순간이 있으면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은 뭡니까? 계속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계속될 수는 없죠. 하늘이 아니면, 천국이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인생에서는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죽으니까 아마 그 순간 이후로 계속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가져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그러니까 메피스토 좋다, 내가 대신에 만족할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용구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내기의 조건입니다. 이런 내기는 여러분 악마하고 하는 내기는 아니죠. 악마는. 왜냐하면 내 깨달음을 위해서 어떻게 누가 해주겠다 하는데, 누구나 한번 내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을 걸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내가 실현시켜 준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해보고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파우스트가 예컨대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내가 원하는 이 길로 당신 가시오. 내가 원하는 이 행동을 당신 하시오. 이게 아니고 그건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겠다 이거죠. 그걸 찾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기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태어났으면 다 한번 죽는데 그렇게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그 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은 달리하는 거. 이걸 보고 이제 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패러디를 합니다. 패러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방송에서 워낙에 오염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 아니면 뭐 옳게 해줬는지 아니면 대중화 시켰는지 긍정적으로 말하면 대중화 시켰다고 할 수 있겠네요. 패러디를 하는데 패러디는 모방을 패러디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방은 아니고 껍데기는 이제 모방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바꿔서 얘기하는 게 그게 패러디죠. 그게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그 패러디를 한 거죠. 욥기를 패러디한 겁니다. 욥기는 사실은 하느님을 따르라 이건 그게 정말 믿으라 이런 얘기인데 성서에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느님 얘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종교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내기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메피스토는 바로 그런 존재로 왔습니다. 즉 그러면 메피스토는 어떤 존재인가요? 메피스토는 여기에 이제 인용 가운데는 그런 게 없지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메피스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냐? 너 같은 귀신 정도는 처음에는 파우스트는 메피스토를 볼 때 귀신으로 봤어요. 그럼 너 같은 귀신 정도는 나는 그 정도는 훨씬 그 세계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즉 내가 우주의 진리는 모르지만 세상의 완전한 진리는 모르지만 그 정도 수준은 내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나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하면 나도 나를 스스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항시 악을 원하지만 항상 악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선을 이루는 그런 힘 가운데 일부다. 나는 그런 힘의 일부다 이거죠. 나는 항상 부정을 하는 어떤 영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원하지만 선을 이룬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바보입니까? 자기는 악을 원했는데 알고 보니 결과는 좋아요. 학생 같으면 난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이 1등 나왔어요. 그런 학생은 항상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학생입니다. 나는 공부는 안 했는데 그리고 항상 보면 시험 치고 나서 난 좀 다 틀릴 것 같아. 이번에 망쳤어.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시험 잘 보고 나중에 뭐 1등 하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원래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악을 원하는 존재로 보는데 나를 악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내가 알고 보면 다 도와주는 존재다 이겁니다. 뭐 딴 얘기가 없어요.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악마가 아닌 거죠. 메피스토 입장에서 성서에서 말하는 악마는 아닙니다. 악마는 글자 그대로 악이죠. 악마의 뭐 90% 악이 있고 10%는 악이 아닌 경우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100%죠. 다 악이죠. 그러니까 그건 성서에서는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악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악이라고 본다 이거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힘들어.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잘 되는 혹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보람찬 일이 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일이 되는 수도 있죠.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을 할 때 바로 메피스토가 얘기해 준 거죠. 도와준 거죠. 혹은 작용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게 악마입니까? 악마가 아니죠. 그래서 부정만 하는 영이다. 이 말은 부정이라는 것은 여기는 악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거. 그거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넓게 말해 약하게 말하면 비판입니다. 독일에서 흔히 잘하는 말. 그러니까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 중에서는 이제 국문학도 배워온 분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게 우리 뭐다 하는데 비판이란 것은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해결식으로 하면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정반합에서 반입니다. 근데 발전함이 없이 그냥 비판 위한 비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새로운 면을 알려주고 이면을 알려주고 반대로 생각하게 해주고 아니면 더 발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긍정이죠. 좋은 얘기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파우스트는 항상 자기 교만에 빠져있죠. 나는 뭐 되게 똑똑해요. 그러고 나서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로 이렇게 해보면 나는 정말 똑똑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엄친아였어요.
엄친아 다 아시죠?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뭐 무슨 중학교 명문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 알죠? 여러분 지역에 이 지역에서 K 고등학교 뭐 있습니다. 서울에도 K 고등학교. 근데 나와가지고 거기서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뭐 2등하고 차이가 뭐 100점 차이 났어요. 뭐 이렇게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하는가 하면 그러면 뭐 했냐? 아, 난 그러고 나서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뭐 했어요. 모든 경우에 다 잘, 모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계속 난 전교 1등 했어. 내가 대학 전국 수석했어요. 난 뭐가 했어요.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뭐 했느냐?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대학 뭐한때 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법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등 했고, 내가 뭐 시험 치면 1등 했고, 내가 뭐 3관왕도 했고, 이렇게. 그럼 뭐 했냐?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뭐 했냐?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할 때, 바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깨닫게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메피스토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가 메피스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전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그 줄거리로 다시 돌아오면 처음 부분에서 메피스토 만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부분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상의 서곡 밤 성문 앞에서 서재 해서 여기까지 이제 서재 장면에서 계약을 맺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라이프치히의 아우박 켈러라고 술집으로 갑니다. 라이프치히는 그때가 실제로 대학을 다닌 곳입니다. 대학을 다녔다가 여기서 이제 너무 자유분방한 생활을 해서 병을 얻어서 집으로 너와 이제 돈 안 줘. 이렇게 해서 이제 끌려간, 아니 집으로 다시 간 요양을 위해서 그런 곳입니다. 졸업을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대학생 술집입니다. 아우박 술집이라는 것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관광 코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술집에 가보니까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젊은이들하고 도저히 섞이지를 못하겠어요. 청춘이 아닌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럼 난 어디로 가지? 내가 원하는 건 청춘이 됐으면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방법이 있어요. 그럼 메피스토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해줘야 되니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마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부엌으로, 거기서 뭔가 주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약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약을 먹으면 넌 뭐 해주면 젊어진다 이겁니다. 그 약을 먹으면 젊어지는 약이 요즘 있습니까? 아직 없죠. 물론 뭐 순간 젊어지는 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실제로 외모도 젊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녀의 주방 가서 20대로 아니면 10대 후반으로 젊어진 겁니다. 그럼 10대 후반 되면 수능 다시 쳐야 되는데 어떡하죠? 어쨌든 그렇게까지 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이 부분은 학자의 비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다가 붙이는 얘기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학자의 비극이 뭐 대단히 중요한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메피스토하고 만나서 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갔던 길 말고 다른 길을 한번 가보는 거죠. 내가 했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보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젊어지자마자 바로 만난 상대가 바로 그레티언, 길거리에서 만난. 길거리에서 되게 젊은 친구들은 대학 길거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뭐 요즘 말하면 전번을 따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옷도 잘 입고 멋있게 해서 이제 가니까 어떤 여성한테 다가가서 젊은 여성한테 가니까 뭐 이제 뭔가 하면 그 여자가 이제 그레티언이죠. 그레티언은 교회에 갔다 오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옆에 연애하자 그러면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제 뿌리치고 왔는데 얼굴도 괜찮았고 옷도 잘 입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잣집 같아. 그러고 나서 얼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난 좀 만나서 얘기는 해볼 걸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쪽으로 있다가 뭔가 하면 그 저녁에 이걸 이제 만나고 나서 그레티언을 보고 나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한테 너한테 도와준다니까 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14일 만에 2주일 만에 내 품에 앉지 못하게 하면 너하고는 끝이다. 독일말로 추스 끝이다. 바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14일은 너무 급하다. 프랑스 사람도 그 정도는 못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프랑스 사람도 연애를 잘한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느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데 좀 참아야 된다. 좀 뭔가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 참는 법도 배워야 된다. 이러면 다시 이제 메피스토가 훨씬 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냐? 방법은 있다.
좋은 거 선물 뭡니까? 금은 보석. 보석으로 좀 선물하면 마음을 끌 거다. 그래서 선물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장롱에 갖다 준 거죠. 넣어주니까 장롱을 보고 와니까 그레텐이 보고 나서 이거 보물이 있네, 보석이 있네,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도 먹고는 살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부자는 아닌데 참 부자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갖다 줬는가 하면 엄마한테 갖다 줬습니다. 엄마 이거 지금 보물이 있는데 어떻게 보석이 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어떡하죠? 이러니까 엄마가 그런 건 함부로 가면 안 돼. 뭡니까? 교회에 갖다 바쳐야 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의의 재물은 교회에 바쳐야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직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왔어요. 우리한테. 교회는 그런 불의의 재물을 다 소화할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이런 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욕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교회에 있는 무슨 악마가 나오고 악마하고 같이 가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오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교회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반대로 오히려 욕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패러디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으로서 이제 뭔가 하면 저녁까지 갔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사실 한 겁니다. 저녁까지. 그리고 이웃 여인의 집 정원, 마르테의 집 정원. 요거는 지금 이 장면을 다 쓴 건 아니고 제가 중요 장면만 쓴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혹은 줄거리에 연관되는 장면. 근데 이제 이웃 여인의 집부터 마르테의 정원까지는 무슨 내용이 주로 있는가 하면 결국 그래서 그레텐을 만나게 됩니다. 그레텐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이웃 여인의 집에서 이제 그걸 좀 중재를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걸 누가 중재했습니까? 메피스토가 해야 됩니다. 그럼 메피스토는 자기가 그 종처럼 일해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중재를 해서 이웃 여인의 집에 가서 대신에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만나면 처음에 왜 그걸 이렇게 소개할 때 소개팅이라고 그러네. 그런 거 할 때 주선자가 있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만 하니까 주선자로는 메피스토가 나오고 그쪽에서 이제 또 여자 주선자로서는 마르테라고 이웃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쌍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사실 연애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두 사람, 마르테라는 이웃 여인하고 연애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파우스트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레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원이라니까 벌써 이거 나오죠. 정원에서 이제 거니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두 번째로 만나서 연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첫 번째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다음 두 번째 만나는 게 바로 연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줄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성문 앞에서 얘기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마르테의 집 정원에서 마르가레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르가레테는 원래 이제 정식 이름이죠. 마르가레테가. 그럼 그레테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나와. 요즘 다 인터넷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이길 수가 없는 게 다 그레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레첸이 아니고 그레트헨입니다. 그레텐. 그래서 그레텐인데 그렇게 알려줘도 학생한테 알려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에 또 그레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바꿔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레텐은 애칭입니다. 마르가리테가 이름이라면 애칭이 그레텐. 독일 사람들 그레텐을 더 좋아하죠. 그 애칭을 더 쓰는 걸 더 좋아. 그러니까 작고 현 하면은 이제 더 작고 귀엽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질문을 그러니까 자신의 애인에게 질문을 하는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자기는 항상 저 사람이 찝찝한 거예요. 왜? 뭐가 찝찝한가 하면 요즘 같으면 사귈 때 혹은 할 때 당신 건강이 어떻게 돼요? 건강 진단서 좀 봤으면 좋겠어. 이런 질문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소개팅 다음에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올 때는 건강 진단서 꼭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를 어려운 질문인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신을 믿느냐? 하느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왜 하는지. 저는요 모태신앙인데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신앙심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니까 옆에 친구 있는데 보니까 좀 나쁜 친구 같아. 좀 껄렁껄렁한 참 메피스토 같은 친구 같은데 당신 착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는 또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2차적으로 보면 또 심층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용이 자체가 껍데기는 다 성서 얘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종교 같은 얘기인데 근데 알고 보면 종교 얘기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종교를 풍자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제가 파로디라 했습니다. 독일말 파로디, 영어로 패러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에 대해서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파우스트가 아니라 그레텐이 아니라 괴테가 묻는 거죠. 당신들이 이 종교라고 기독교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들이 신 하느님을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독자들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갑니다. 파우스트는. 참고로 괴테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괴테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알겠죠? 괴테는 교조주기로 이렇게 뭐 하니까 안 나갑니다. 괴테는 교회 안 나갔으니까 파우스트의 소재에 더 관심이 많았겠죠. 원래부터 젊을 때부터. 그런데 안 나가니 나중에 이제 나갈 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부인 크리스티아네라는 부인 이름 크리스티아네 괴테죠. 거기하고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고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1806년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을 때 죽을 뻔한 뭔가 하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와가지고 용병들이 와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괴테가 얘기 안 하고 그 부인도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부인이 몸을 던져서 구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바로 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때는 교회에 갔죠. 그 외에는 교회에 안 갑니다. 그래서 결혼도 뭐 정식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교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불신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신, 교회의 불신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뭔가 이것만 해야 된다. 진리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 일단 괴테는 작가로서의 당연히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파우스트의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누가 감히 신을 함부로 나는 내가 맞이하는 게 신이다, 내가 느끼는 게 신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된 사람이다 이거죠. 즉 거기에서는 내 마음의 황홀감을 느꼈을 때, 내가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꼈을 때,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진정이라고 진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걸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혹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괴테니까 뭐 얘기했겠죠. 당시에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느님을 유일신으로서의 하느님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이거는 이제 약간의 여지는 있어요. 이거는 나 이거는 창작인데 뭐 어떻게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건 내 신념을 고백한 게 아니고 그냥 파우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인간도 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한테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위험해지죠. 교회에서 만약에 파문이 되거나 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자리에 있거나 그럴 수도 없는 그렇자 그대로 사회에서 그렇자 그대로 매장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괴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얘기해도 그 좁은 사회에서는 괴테를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칼 아우구스트 공작 외에도 공작도 뭐 괴테한테 함부로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좋은 거죠. 괴테는 오히려 조그만 사회가 더 넓은 사회로 가가지고 이제 큰 하면은 뭐 자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뭐 아무 행동을 해도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뭔가 의도를 밝혀도 그게 공격을 뒤에서는 할 수 있어도 함부로 그게 공적으로 공격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쉬운 환경이 됐죠. 뭐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여기에서 뭔가 자기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유일신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는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레텐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요즘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혹은 저도 사실 오늘은 되게 조금 오늘은 약간 저녁을 먹고 나니까 계속 약간 뭔가 집중이 덜 되네요. 커피를 마셨는데도 그래서 조금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요즘식으로 해요. 저 오빠는 내가 마음이 너무 드는데 좀 말하는 건 좀 이상해. 그렇지만 내가 오빠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텐하고 이제 연애를 한 거죠. 사랑을. 근데 문제는 더 얘기가 이상하면 좀 여기서 더 나가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때
나는 뭔가 오빠 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죠. 파우스트한테 난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기다리니까 가야 돼. 안 그러면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재미있다고 짓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그건 생각했는 거고, 이제 파우스트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레테는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되고 엄마가 있으니까 뭐 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다음에 또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어머니가 계시다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쉬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이게 그건 뭡니까? 상당히 갑자기 위험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야 바로 이렇게 뭘 꺼내는데 보니까 수면제. 수면제를 이렇게 물로 된 수면제, 이걸 떨어뜨리면 엄마한테 이게 싹 냄새만 맡게 해주거나 뭐 떨어뜨려 주면 어머니는 편히 주무시고 우리는 그 사이에 뭐 편안하게 연애를 할 수 있다. 연애라는 건 어쨌든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당신 말을 하면은 이제 요즘 말로 오빠 말을 하면 내가 이상하게 말을 거절을 못 하겠어요. 이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돼서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장면은 계속 연결되지 않고 끝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결과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극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레티안의 비극 장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극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해피엔딩 같은데 여기서 밤 장면에서 갑자기 뭐가 있는가 하면 밤 장면에 그 얘기가 있고 또 밤 장면이 갑자기 조금 끊어져서 줄거리가 끊어져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밤 장면에는 자기 집 앞인데 그 집 앞에서 오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텐도 오빠가 있었죠.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군인입니다. 군인 아시죠? 군인은 그러니까 뭔가요? 강인한 아니면 아주 뭔가 신념이 확고한 그런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아닌 거고 이런 겁니다. 그 군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이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 만났는데 소문이 그렇게 날까요? 어쨌든 뭐 두 번 아니면 세 번째 이제 뭐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뭔가 하면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소문이 나서 이상 보니까 뭐 자기 동생이 아주 정숙한 동생인데 알고 보면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상하게 뭐 연애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칼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냥 찔러 죽인다 이게 아니고 결투를 하는 거죠. 결투. 이거는 명예적인 결투입니다. 이거는 귀족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결투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지시키지 못하게 이제 국가에서 막았지만 그 18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결투를 하려고 했는데 결투를 신청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투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거기에 그레텐 오빠는 군인인데 잘 찌르겠죠. 뭐 그런 잘하는데 그래도 옆에 누가 있습니까? 파우스트는 옆에 메피스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피스토가 그 오빠의 팔을 마비시켜가지고 옆에서 어떻게 하냐 그럴 때 메피스토가 이래서 찔러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빠가 죽은 거죠. 오빠가 죽어서 도망을 얘 안 되겠다. 버리고 우리 도망가. 이래서 간 것이 바로 발푸어기스의 밤입니다. 발푸어기스의 밤은 그 마녀들이 온갖 세상에 다 악귀들이죠. 아니면 마녀들이 만나서 그날 하룻밤 노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의 풍습이죠. 지금 많이 아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쥐불로령 정을 대보려 만나서 뭐 바깥에서 이제 해가지고 뭐 불 해가지고 돌리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습니다. 바깥에 모여서 이제 불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춤도 추고 뭐 이런 약간 민속 행사죠. 그런데 어쨌든 발푸어기스 밤으로 갔습니다. 발푸어기스 밤으로 가서 마녀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겁니다. 자기는 애인의 오빠를 죽이고 나서 살아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겁나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서울 같은 홍대 입구로 가가지고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춤추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걸 잊어버리려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춤을 추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건 그 줄거리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갑자기 그레티언 같은 자기 애인이었다는 얼굴이 비슷한 얼굴이 지나가요. 그래서 생각이 난 거죠. 그레티언 어떻게 됐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메피스토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귀신이니까. 물어보니까 좀 묻지 말고. 자꾸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가 하면 알게 된 거죠. 알려준 거죠. 거기는 잊어버리라고. 왜? 그레이턴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원이라는 장면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미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장례식을 하는 거죠. 누가 죽었는가 하면 그 사이에 오빠만 죽은 게 아니라 어머니도 죽었어요.
어머니도 왜 죽었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거는 시간이나 논리로 보면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영국이니까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왜 죽었습니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면 수면제 과다죠. 너무 많이 오래 사랑하려고 했는지 수면제를 너무 과다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안 깨어났죠. 수면제라는 것은 많이 사용하면 안 깨어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오빠가 죽었죠. 엄마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임신을 했어요. 누가? 그레첸이 했죠. 그게 과연 그렇게 뭐 되는지 논리적으로 덜하지만 임신을 했는데 이제 A는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흥청망청 환락의 세계로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레이트 입장에서 젊은 결성의 입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아이를 그러니까 출산을 한 거죠. 출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충격이 커서 아이를 버렸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버리느냐? 못에다가 던져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영아 살해. 근데 이제 실제로 괴테가 겪었던 얘기입니다. 겪었던 얘기고 이제 그게 뭔가 하면 독일에서 상당히 많은 그 논란이 있었던. 그래서 그 누구 잘못이냐, 여자의 잘못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괴테도 이제 뭐 법률 변호사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죄를 덮어쓰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쩌면 죄를 져야 되죠. 짓는 거죠. 그래서 감옥소에 갇혀 있게 됩니다. 즉 결국 그래서 뭐가 되면 감옥 장면이 일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감옥소에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 이거죠. 아주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 이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안 맞지만 그 얘기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감옥소에 있는 그레천을 구출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피스토를 이야기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감옥으로 가니까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레천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 장난으로 일단 아이를 버리고 있겠죠. 그래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뭐 요즘 말은 뭐 오빠인데요. 뭐 당신이 왔군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러다가 정신이 안 들었을 때는 뭡니까? 당신 누구세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해요. 나 소름 끼쳐요. 당신 나한테 뭐 오지 말아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감동이라고 좀 슬픈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들이 좀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그 파우스트가 뭐 자기가 스스로 좌절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니까 첫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러면 새벽이 되면 이제 뭐 나가서 교수형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피스토가 안 되겠어 얘도 버려 이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게 하는.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뭔가 하면 마지막 뭔가 하면 대사가 그렇습니다. 대사가 하인리시 이런 말이죠. 파우스트의 이름이 하인리시입니다. 하인리시 파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내면 파우스트는 성일까요? 이름일까요? 하면 몰라요. 성입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뭔가요? 하면 하인리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인이 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죽는다는 암시로 끝나는 거죠. 그게 일부의 얘기입니다. 자, 일부의 얘기를 보면 여기 그래서 그레첸은 비극입니다. 뭔가 하면 비극이란 것은 고전적으로 연극에서 비극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죽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아니면 주인공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애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뭐 행복하게 좀 재회한다 이러면 희극이 됩니다. 그게 희극이고 비극과 희극은 그렇게 구분이 되죠. 특히 비극은 뭐 그것만으로는 있는 건 아니지만 비극은 일단 주인공이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첸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는 파우스트의 비극이라고는 약합니다. 학자의 비극이지만 학자가 죽지는 않았죠. 파우스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독배를 제가 빠뜨렸지만 시간상 독배를 마시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밤에 늦게. 밤늦게 원래 좌절하면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독배를 마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깥에서 부활절 종소리를 들어서 내가 아니지. 이렇게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독배를 던져버려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상징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독배를 마시는 건 소크라테스, 우리의 테스형이라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느낌을 주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한 거죠. 약간 허영이죠. 죽으려고 한 것도. 그러다가 부활절 하니까 다시 예수님처럼 자기도 예수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게 파우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비극이라고 죽었다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게 바로 젊은이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비극이죠. 그런데 그레텐 비극은 글자 그대로 비극입니다. 본인이 죽었고 집안이 다 죽었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햄릿을 보면 햄릿이 다 죽었죠. 햄릿이 자기 어머니 자기 숙부든지 숙부가 실제로 그랬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그렇게 된 거죠. 다 죽었죠. 그게 비극입니다. 햄릿하고 똑같이 그레텐은 햄릿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일부의 얘기는 이겁니다. 천상에서 거기 보면 제가 지금 조금 멋있게 보이려고 SER der Mensch so lange er stirbt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그래도 독일어라도 하나 조금 보시라고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은 일해난다는 말이 있는데 독일 말로 이것은 여기는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번역본이면 헤맨다 이런 번역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원래는 일해이란 말은 원래 잘못 실수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SERT 할 때, mensch 할 때 여기는 이겁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 결국은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자기가 노력하는 동안에는 다 잘못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약간 모순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난 잘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나 망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학생 망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난 이거 조금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이거 틀린 것 같아. 그게 틀린 게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아예 뭐가 틀린지도 모르는 학생들은 행복합니다. 시험 끝났으니까 행복한 거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의 양심을 걸고 열심히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항상 자신은 뭔가 잘못한 게 보입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 거가. 이런 느낌이 들죠.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사실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거죠. 내가 노력했다는 것이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게 느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잘못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다. 난 정말 억울하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나는 원래 재미로 일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유리창 깨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창만 깨면 됩니다. 아버지가 건물 하나 물려줬기 때문에 할 일 없으면 그 유리창에 깨고 돈 물어주면 되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뭡니까? 아무 그게 없는 거죠. 실패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자신한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면 바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느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반대 얘기입니다. 파우스트와 반대 메피스토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주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앞에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간단하게 또 얘기하면 이걸 구절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도 성문 앞에서라는 것은 앞부분인데 부활절 이제 그 부활절 아니죠. 그렇죠. 부활절 앞에 뭔가 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부활절이 되고 나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혹은 마을에서 산책하는 그런 게 많이 풍습입니다. 독일에서. 근데 부활절이라는 것은 겨울을 지내고 나서 새로운 봄이 되는 거죠. 그걸 생명의 탄생이죠. 어쨌든 그런 거하고 연관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생동감 있게 즐기고 노는 그런 건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섞여 있으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나는 내 혼자 되게 똑똑한 척 고고한 척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민중이란 번역은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의 19세기 이후에 민중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이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하고 섞여 있을 때 계급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계급이 좀 낮은 사람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있는 게 좋겠다 이거죠. 자기가 되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있을 때 그 사회를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그럴 때 나는 내가 보람을 느낀다. 그런 존재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서. 근데 그게 어디에 실천됐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메피스토를 만나가지고 연애하는 걸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럼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비극인 거죠. 2부로 가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보겠다. 그렇게 한 내용이 2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부하고 연결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부 얘기는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지만 연애도 없고 뭐 결혼이랑 다른 얘기, 상징적으로 결합된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건설하는 거, 그겁니다. 건설. 그래서 2부에 그 성문 앞에서 했던 얘기가 2부에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만족은 연애에서 혹은 어떤 여인을 만나서 혹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혹은 뭐 어떤 남자를 만나서가 아니라 자꾸 바로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활동할 때 그럴 때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주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주제하고. 그래서 2부에 보면 이제 2부는 그러나 내가 사회 활동을 해서 성공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해서 성공을 했다, 내 뜻을 이루었다 라고 주장하면 그 다음부터 죽는 건가요? 뭐 연예인 같으면 대중 연예인 같으면 뭐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상을 받았으면 뭐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내가 그런데 뭔가 이 뜻을 이루었거나는 것처럼 여겨서 내가 마치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라고 느낀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그렇게 할 때가 위험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5막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내가 이제 그 과정은 지금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2부 얘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내가 땅이 생겼어요. 땅이 생겨 좋은 거 아니에요. 구매해서 땅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건데 엄청난 땅을 받았습니다. 개간까지 했어요. 개간, 바닷가를 개간해가지고 땅을 하나, 엄청난 땅을 일궜어요. 그런데 여기 예컨대 우리 같으면 뭐 구미에서 조금 나간 포항 있지 않습니까? 포항도 있고 포항 얘기해가지고 경상북도 같은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간까지 바닷가를 개간해서 더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위 말해 요즘 하면 재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일을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도와줬느냐? 역시 메피스토가 도와줍니다. 메피스토는 정말 좋은 존재죠. 도와줬는데 마지막에 메피스토가 이제 그 파우스트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파우스트는 너무나 많은 자신의 꿈에 집착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도 원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우치스와 필레몬과 바우치스 부부는 늘 유명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노부부인데 어떤 지역에 소위 말하면 재개발 지역에 그 지역에서 어떤 자리에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재개발하려고 하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하려고 안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옛날 같았으면 어떤 사람 동원해서 끌어내 이렇게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꼭 그런 거 아니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파우스트가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룬 업적을 이렇게 한번 사회를 전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좋은 자리. 근데 그 사람은 필레몬과 바우치스가 알바케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원래 자기 자리인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메피스토가 다시 해결사 자기 일꾼들하고 가서 끌어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끌어냈는데 그 순간 또 벼락도 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노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그러면 비극이 일어난 거죠. 비극적 현장 우리 알겠죠. 무슨 상황인지. 그런데 보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파우스트한테 다 해결됐어요. 걱정하지 말고. 소위 말하면 우리 주인님은 상관이 없다고. 형님은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끝내서 이제 파우스트는 다 해결이 됐을 뿐 아니라 자기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파우스트는 눈을 보는 눈이 없, 나이가 들었다고 물론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근심과 욕심과 뭐 이런 거에 있을 수 있죠. 눈이 잘 안 보이고, 나이 들면 되게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귀만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하니까 좋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하면 곧 완성이 된다 하니까 완성이 되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러면 메피스토는 뭘 했느냐?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레무를 하고 자기 일꾼들을 동원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면 삽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는데 왜 땅을 파느냐 하면 뭐가 새로운 사회를 재개발해가지고 누군가 그 조합장이 이거 다 짓는다고 해놓고 알고 보면 전부 다 땅만 파는 불도저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파우스트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곧 완성됩니다. 이러니까
파우스트가 그 소리만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저 사람은 곧 죽을 거니까 저 노인은 죽을 테니까 무덤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무덤을 파고 있어요. 거기 그 끌어묻을 파우스트를 끌어묻을 무덤을 파는데 그 삽질 소리를 듣고 글자 그대로 삽질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나의 꿈을 이루는 거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 순간이 좀 안 가고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순간은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영혼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삽질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즉 자신이 일궈온 것이 자신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는 이쪽의 아이러니, 대단한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느끼는 사람, 혹은 인생에서 내가 출세했다고 느끼는 사람, 인생에서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파우스트 2부의 파우스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대단히 한 것도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뭘 한 건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건 순수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러다가 남을 내가 밟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았냐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바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런 눈이 없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젊었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눈이 없었습니다. 안과를 안 갔는지 어쨌든 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즉 2부까지 이제 보게 되면 1부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영역에서 있어서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2부에서는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고 사람들의 또 인정을 받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느끼나 알고 보면 거기에서 교만이 생기면 설득을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 라고 느낀다면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되게 뭔가 해줬다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은 저는 파우스트가 2부에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부에서나 2부에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역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파우스트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또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는 재미로 그냥 더 넣은 겁니다. 이거 뭐 대단히 어려웠다고 하면 어렵지만 재미로 넣은 게 뭔가 하면 그 영혼을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메피스토가 마치 그 하이에나가 무슨 뭔가요?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시선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신이 개입을 해요. 너 영혼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 즉 뭔가 하느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영혼을 데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기독교로 얘기하면 그렇게 악마한테 죽었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갑니까? 천국을 안 가죠. 그러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데스,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같은 하데스로 가야 됩니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늘로 왜 가느냐? 그거는 하느님이 개입했다 이거죠. 천사를 보냈다. 그 옆에 누가 있는 거 보면 옛날의 애인. 그래도 옛날의 애인이 좋은 건가요? 옛날의 애인. 누굽니까? 그레이텐이 열심히 하느님께,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거죠. 그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 그 참 이상하죠. 이상하다기보다 약간의 이제 그것도 그거는 이제 일종의 기독교적인 형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는지 첫 질문으로 보면 내기에서 누가 이겼는지 사실 헷갈립니다. 내기에서는 분명히 영혼을 가져가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메피스토가 이긴 것 같은데 근데 메피스토가 이긴 게 아니고 그 영혼은 또 하느님이 가져갔어요. 구원이 됐다 이거죠. 구원. 예를 들어 중세에서 좋아했던 구원이죠. 구원이 됐는데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파우스트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근데 형식적으로 보면 메피스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마지막 대사가 빨간 글씨라는 이겁니다. 영원한 여성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독일 말로 하면 Das ewige Weibliche zieht uns hinan 이런 말인데 이건 번역하기가 쉽지 않고 영원한 여성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성이 아니고 이제 줄거리로 보면 이것입니다. 옆에서 그레이천이 옆에서 빌고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옛날 애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좀 대단한 거죠. 옛날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옛날 애인을 위해서 아니면 죽은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 어쨌든 그런데 기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여성이 뭔가 인간의 파우스트의 구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형식적으로는 줄거리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여성이라는 게 뭐 누구를 얘기하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 weiblich, das weibliche 하면 이제 여성적인 것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das라는 이제 독일어로 쓴 사물을 얘기하죠. 여성적인 것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조금 더 보충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이 말은 당시는 뭐 남성적인 것만 주도하는 사회였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다 파우스트가 주인공이 남성 아닙니까? 그래서 신도 뭐 남성이 돼야 해야 이렇게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데 다 남성으로 나옵니다. 메피스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성이 주도를 다 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기하고 뭐 자기들끼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레테는 희생이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필요한 것은 여성성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저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항상 모든 세상에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남성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괴테가 얘기한 것은 그런 균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필요한 것이 여성성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45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우스트는 뭐냐? 우리의 주제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파우스트는 실제로 연애에도 실패했죠. 1부에서. 2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사회라는 거 꿈도 사실 실패한 거죠. 못한 거죠. 그러면 좋게 말하면 노력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실패를 하는 게 어려운 노력했다는 증거죠. 그렇게 보면 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패했다는 건 너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는 것이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실패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파우스트는 실패를 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을지도 모르지만 뭐 했다는 겁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메피스토에 비해서는 메피스토는 그런 일을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부추기긴 했죠. 그런데 파우스트는 용감하게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인생을 걸고 어떤 일을 한 거죠. 즉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인생이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한탄만 하는 게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마이너스도 안 되니까 적어도 뭐 있는 거라도 지키자. 이렇게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거, 이건 이제 성서에서 그런 비유를 하죠. 달란트 비유하죠. 영어로 하면 탤런트. 자기 재능에 달란트가 있는데 너 얼마 줬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너는 나중에 얼마 가져왔냐 하니까 하나님 나는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안 잃어버렸어요.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까? 아니죠. 그걸 불려야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위해서 뭔가 실천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게 아닌 거죠. 이런 점에서는 괴테가 그런 얘기, 파우스트가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파우스트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가 잘못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그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실천을 자신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하게 해줄게. 난 리더로서 어떻게 하겠다.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계몽하고 얘기가 같습니다. 계몽은 너한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런 계몽은 필요 없는 계몽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계몽은 위험한 계몽입니다. 너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아니, 내가 한 수 배우는 계몽이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인생에서 내 스스로 깨달음과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몽이 괴테가 얘기한 계몽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을 잘못 설명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그리고 그걸 다른 논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테가 얘기한 계몽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바로 그런 것을 실천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결국 실패한 인생은 결코 아니죠. 2부에서 축복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천상으로 다시 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는 뭔가 하면 인생을 살려고 느낀다면, 그러면 행복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점을 메시지로 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과 한 3분 정도 초과했네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상 뭐 어쨌든 저는 사실은 질문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이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 질문 받겠습니다. 네. 파우스트 1부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교수형 당하고 나면 메피스토가 이제 그레첸 보고 이제 저 사람 이렇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파우스트는 이제 하늘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패러디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 책 읽으면서도 사실은 그 여자분이 그 내용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 빠졌지만 어찌됐든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어머니를 죽였고 그다음에 본인의 물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의 아이를 죽였지만 어쨌든 본인이 죄를 순수한 여인이었는데 어쨌든 파우스트 덕분에 죄를 짓게 되었는데 결국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표현된 건지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사실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좀 이해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파우스트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 일부 안에서는 계속 욕망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파우스트에 대해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인간이라고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제는 이 작품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구원의 의미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기독교 세계에서 일종의 파로디를 한 거죠.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다 참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의 구원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이루는 그 구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나의 뜻을 이루며 혹은 나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구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부에서 말하는 구원도 사실은 헷갈리는 거죠. 2부에서도 조금만 헷갈립니다. 어디가 파우스트가 구원이 되느냐 그 얘기죠. 같은 똑같이 형식은 같죠. 적어도 그레티언의 입장에서는 그레티언은 이것도 약간의 버트슈필이라고 이제 독일말 뭐라 그러면 말에 약간 유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독일말은 이제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리히텐 얘기 끝에 이제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저 여자는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가자 이 말은 심판받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위에서 하느님 얘기한 게 아니라 위에서 나오는 소리는 게레테트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리히테트나 레테트나 한 끗 차이로 비슷합니다. 운율은 같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나 심판받는 거나 그거죠. 뒤집으면 심판이고 뒤집으면 구원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그런 말을 유의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위에서 어떤 존재가 하느님이 그렇게 했다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오기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천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구원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언어 유의를 했다는 거 형식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심판을 받으나 구원을 받으나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노력하는 한 실패한다 이거죠. 노력하는데 왜 실패해야 됩니까? 노력하면 실패했다고 아깝잖아요. 왜 그럼 실패하려고 노력하느냐? 그 말은 노력하면 실패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노력도 안 했으면 나는 실패해도 실패한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무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실패하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건 통하는 거죠. 구원과 심판도 사실은 전혀 반대 얘기 같지만 알고 보면 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구원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되죠. 심판을 받았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실패해서라고 느끼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하죠. 우리 저 사람 출세했어요. 아까 다시 해볼까요? 좀 시간이. 그러니까 뭔가 나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인지 학력이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어딘가 아까 얘기했죠. 난 전국 수석했어요. 전국 수석하고는 잠시 졸았을 때 전국 2등 했는데 전국 수석했어요. 이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는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우스트의 그 인생이 왜 그러면 그 자기 욕망을 추구했는데 그게 뭐 잘 우리가 봐야 되느냐. 제가 끝부분에 그 얘기는 생략했는데 시간상 우리 인간은 다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욕망형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요?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무욕망형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 욕망을 자기 자신이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혹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회과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과학의 큰 논리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 이런 말을 씁니다.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란 말을 쓰는데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들으셨죠? 아시죠? 나는 내 인생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 되지. 그러면 뭘까? 자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비용입니다. 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써야 할 비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는 기회비용을 따져서 행동한다. 이게 굉장히 기본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그 머릿속에 계산을 한다 이거죠.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게 또 나한테 이익이 되면 안 왔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오는 게 그래도 이익이 된다고 느끼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한다 이거죠. 본능, 이거는 뭐 인간이라면 이성이 있다면 누구나 한다. 그 얘기가 괴테 파우스트에서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그걸 중에 기회비용을 따져서 이걸 선택한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기회비용을 따져서 또 다른 길을 갔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뭘 인정해 줘야 되느냐? 누구나 다 그렇다면. 그러나 파우스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앞에서 천상에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노력한다는 이건 이제 말을 참 그럴듯하게 하는 말밖에 안 되지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인간은 다 기회비용을 사용하는 순간 노력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무기력하게 있으면 노력 안 한다면 하지만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다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뭔가 하면 나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만족감. 그런 만족감으로 우리 사는 것이 사실 뭐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도 나중에 사실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누구나 다 우리 과제한 숙제 아닙니까? 죽음의 관문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다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노력한 것이 어떻다. 내가 한 것이 뭐 한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게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파우스트를 보면 어쨌든 자신의 길을 가라. 여기서 이제 헤세를 괴테는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헤세는 늙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일상에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돈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한 지위나 다른 사람과 비교한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그 외에는 별로 보지 않고 보는 건 자연을 보고 이런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때쯤 되면 되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파우스트 자체는 비교해서가 아니라 자기 길에만 몰입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됐겠죠. 그러나 객관화시켜서 보면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노력하는 인간은 아름다운 인간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우리가 파우스트에서 묘사했다. 이렇게 저는 일단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일부라는 책이 1808년도에 출판하시면서 30년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2부 나올 때는 183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30년이 지나서 그렇죠. 이렇게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상상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티브가 있었죠. 레싱 작가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거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자료를 갖고 이렇게 파우스트를 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그 앞에 제일 기본 자료는 자료라기보다는 기본 민담으로 책으로 나온 거는 그 슈피스 출판사, 그 프랑크푸르트 출판사에서 나왔던 벌써 중세에 나온 1586년이 7년인지 그때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스 프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책은 이제 파우스트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이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책 내용인데 그게 벌써 그때가 1580년대니까 괴테가 태어나기 훨씬 전 얘기죠. 근데 괴테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그게 기본이 되지만 그게 플러스는 레싱 같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레싱은 거기에서는 계몽적인 인간, 진리를 찾아 추구하는 인간이 필요하다 이런 죠.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괴테는 자신의 길을 찾는 게 진리지 다른 게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자신의 괴테가 생각한 계몽입니다. 계몽은 너 나를 좀 따라가지고 너 똑똑하게 좀 지내봐. 너 틀렸어. 계몽 이게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계몽에 대한 다른 얘기죠. 비판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게 남을 가리키고 자기는 아니면서 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계몽이 아니고 괴테가 얘기한 것은 스스로를 계몽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괴테가 얘기하는 계몽은 그래서 저는 괴테를 계몽주의 작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고전주의는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계몽주의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문학에서 갖다 붙이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생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괴테가 얘기하는 계몽은 자신에 대한 계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일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른 레싱과도 다르고 다른 작가에도 다른 겁니다. 현대에도 필요한 계몽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얘기했죠. 어떤 분이 가톨릭에서 어떤 뭐 돌아가신 어떤 추기경께서 내 탓이요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거 통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성찰이 중요한 거죠. 그게 계몽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저 뒤에 그럼 질문 하나만 저는 뭐 괜찮지만 다른 분들이 시간상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저 뒤에 분 있는데 어쨌든 순서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 파우스트의 인간상에서 현재적 시사점이라고 여기서 짧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그거는 제가 얘기를 교수님 질문 좀 모아서 하겠습니다. 뒤에 네. 분 같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방법에 대해서 메피스토를 통해서 그 파우스트는 자기의 어쩌면 고귀한 그 학자의 위치에서 메피스토를 통해서 그냥 욕망이라는 어쩌면 나락인데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실천하고 행복을 찾았는지 그게 정당한가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질문은 오늘 제가 한 얘기가 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게 조금 전달이 덜 됐는지 모르지만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은 누구나 가지는 거죠. 그리고 파우스트도 가지는 게 욕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면 다 가지는 게 욕망입니다. 이걸 객관화는 아니지만 사회과학으로 그냥 건조하게 얘기하면 그냥 기회비용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기회비용을 쓰신 거죠. 이 시간 귀한 2시간을 쓰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기회비용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가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은 욕망을 그게 바로 저는 기회비용을 욕망으로 이 얘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메피스토는 어떤 존재냐? 메피스토는 어떻게 보면 파우스트와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든지 뭐 인간으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만 내가 또 뭔가 하면 내 욕망을 위해서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고 추구할 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그 보충해야 될 어떤 나의 모습이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거는 정말 잘하는데 이거는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그러나 거기에서 뭔가 치명적으로 뭐 못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약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보충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못하거나 모르고 있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 존재가 바로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메피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한테는 다 있는 거죠. 누구한테는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를 뿐 아니라 단지 그걸 역할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억눌러 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파우스트는 계약이란 말은 내기란 말은 내가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찾은 거죠. 메피스토를 찾아낸 거죠. 나한테 있는 메피스토를. 그러니까 찾아내서 나는 이것이 모자랐는데 이것이 더 했구나. 아니면 나의 욕망은 사실은 이거 말고 이게 있었는데 이걸 했구나. 이런 것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용기죠. 그것도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와 파우스트가 만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찾는 성찰이 자신을 찾는 탐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도 파우스트고 파우스토도 메피스토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